반갑습니다. 물질과 정전기장 첫 번째 시간 도체와 전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장까지는 자유공간에서의 정전기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질 공간이 아니라 자유공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를 프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프리스페이스. 뭐 공기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런 데서의 정전기장에 대한 문제를 4장에서 다뤘고요. 5장부터는 매질이 있는 공간, 물질 공간이라고 하죠. 에서의 정전기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의 정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장 역시 중요한 그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체가 있겠고요. 전기에서 특히 도체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매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영어로 컨덕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체가 안 되는 거,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거를 부도체 혹은 절연체, 그리고 그 물질은 유전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그러면 유전 물질이 있는 거죠. 유전체 물질이 있는 부도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에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자, 도체와 유전체, 그 사이에 있는 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에서의 정전기장을 살펴보겠다. 이게 5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성질 5.2절이고요. 일단 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체의 핵심은 전기를 통과시키는 건데 그거를 전도율 혹은 도전율, 영어로 컨덕티버티라고 부릅니다. 컨덕티버티. 기어로 시그마를 쓰고요. 시그마가 높으면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시그마가 낮으면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걸 우리가 요거는 옴이죠. 옴인데 옴을 거꾸로 하면 옴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인버스니까 거꾸로 하면 mh오가 되겠죠. 그래서 모라고 부릅니다. 옴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모라고 부르고요. 모퍼미터라고 쓰면 됩니다. 모퍼미터. 자, 옴분의 1을 지맨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맨 퍼미터, S 퍼미터 이렇게 쓰는데요. 지맨 퍼미터 단위는 지맨 퍼미터 혹은 모퍼미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의 흐름이 높으면 전도율이 10의 7승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도체예요. 아주 높은 거죠. 10의 7승. 자, 10의 7승보다 훨씬 작은 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 정도 되면 저런체입니다. 저런체. 10의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 이 차가 거의 뭐 10의 20승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전도율에. 네, 그래서 전도율이 아주 큰 거. 그러면 도전율이 큰 물질을 도체. 대표적인 게 은, 구리, 알루미늄, 네, 금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은이 제일 높죠. 은이 제일 높고 뭐 부식도 안 되고 좋은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전선에서는 구리를 많이 쓰죠. 구리를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도 나쁘진 않은데 구리가 더 좋기 때문에 구리를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도 최근에는 싸졌지만 전자기학 초창기만 해도 상당히 비싼 금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저렴했던 구리, 그러면서 도전율도 높은 그런 구리를 모든 전자 뭐 도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반도체는 뭐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게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의 7승이나 10의 12승보다 좀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원체는 10의 12승 거의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10의 7승에 비하면 거의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 분의 1이니까
도체보다 이렇게 작은 거죠. 전기를 흐르는 특징이 작은 거니까 거의 흐르지 않는 이제 5.3절 전류에 대해 다루는데, 전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류 전류와 전도 전류를 여기서 다룹니다. 또 기타로 변이 전류가 있는데, 이 변이 전류는 2학기 때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전류에는 대류 전류, 전도 전류, 변이 전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류 전류와 전도 전류를 전자기학 안에서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류를 정해야 되겠죠. 전류는 커런트고요. 커런트. 단위 시간당 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에요. 쿨룸 퍼 세크. 쿨룸 퍼 세크. 그걸 암페라 그러죠. 1초 동안 1쿨룸이 어떤 면을 통과해 가면 그거를 1암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는 식으로 쓰면 dt분의 dq가 되겠고요. 쿨룸 퍼 세크 혹은 암페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잘 보시면 면을 통과한다 그랬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이 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는 이 전류 외에 면을 고려하는 하나의 벡터를 따로 정의합니다. 그거를 전류 밀도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전류인데 밀도니까 density, 그리고 벡터,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밀도 벡터, 기호로는 J를 씁니다. J. 자, 델타 S인 면을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델타 S인 면. 그럼 전류가 쿨룸 퍼 세크니까 그걸 또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합쳤으면 쿨룸 퍼 세크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전류 밀도 벡터의 단위입니다. 단위. 자, 기호로는 J, J고 벡터니까 위에 화살표 쓰고요. DS 면을 나타내는 벡터 DS랑 같이 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J를 어떤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면에 대해 면적분을 하면 I가 됩니다. 전류 I가 됩니다. 자, 근데 델타 S는 임의로 잡을 수 있으므로 이때 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적이.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전류가 J가 여기로 흐르는데 면이라는 게 전류 J의 어떤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타란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거면, 자, 델타 S는 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정하니까 요걸 AN이라고 하면, 그리고 J가 일로 흐른다고 하면 이 면의 방향에 따라서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량이 결정되겠죠. 만약에 S가 이렇게 돼 있다면 전류가 많이 통과할 거고, 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세타가 0도일 때고, 여기가 세타니까 세타가 90도일 때죠. 그래서 0도일 때 최고인 거. 그게 바로 내적이니까 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코사인 함수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자기학에서 정의한 양이 회로이론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자기학 따로 있고 회로이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에서 쓸 수 있게 전류단 개념을 도입하고 추가로 정전기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류 밀도 벡터를 추가로 정의한다. 그래서 I와 J는 J를 면적분한 것, 그게 I다. 그래서 면과 시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류전류. 자, 얘들 살펴볼게요. 영어로 컨벡션입니다. 컨벡션이 대류고요. 대류. 자, 이거는 공간상의 전자의 운동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는데 어떤 공간상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있을 때. 그래서 도체와 무관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진공관이나 TV 브라운관이 대류전류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일단 최적 전하 밀도 로우 V인 전하가 속도 UI, AY로 Y축으로 이동한다고 볼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X축, Y축인데
U가 UIAY로 Y축반을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전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밀도가 로우 V라는 거죠. 그러면 요 공간상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있는지가 정의가 되겠죠. 로우 V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대류 전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식으로 살펴봅시다. 자, 델타 I는 자, I의 그 전류의 변화량은 델타 T분의 델타 Q인데, 델타 Q는 로우 V의 델타 S. 자, 여기가 델타 S예요. 이 면적이 델타 S인데, 이 최적을 만들려면 델타 Y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델타 S, 델타 V가 되면 이게 최적이 되겠죠. 최적. 자, 로우 V의 최적을 곱하면 그게 바로 델타 Q가 되는 거죠. 자, 로우 V는 쿨룸 퍼 미터의 3승이고 최적은 미터의 3승이니까 로우 V의 델타 S, 델타 Y를 하면 그러면 델타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우 V 델타 S의 델타 T의 델타 Y가 바로 UI니까 속도는 거리를 시간에 나눈 거니까 U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자, 델타 S를 넘기는 거죠. 왼쪽으로. 그러면 델타 S분의 델타 Y. 자, 요게 J죠, J. 자, 전류 밀도라는 게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반대로 전류는 전류 밀도 벡터를 면적과 면적분한 거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델타 S를 넘기면 로우 V UY만 남습니다. 요거를 대류 전류라고 부르자. 자,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하면 자, 여기는 Y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임의의 방향으로 바꾸면 J라는 벡터는 자, JY가 UY니까 자, J가 어떤 임의의 방향을 갖는다면 U의 방향과 같을 것이다. 자, J의 방향과 U의 방향은 동일. 그리고 그 크기는 J의 크기는 로우 V가 많을수록 자, 요 전하가 많을수록 커지는 거죠. 자, 그 전하가 많을수록 속도가 클수록 커진다. 자, 요거를 대류 전류 밀도. 자, 대류 전류인데 대류 전류의 밀도니까 J가 커런트 덴시티니까 대류 전류 밀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 혹은 쿨룸 퍼 세크 미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도 전류. 자, 대류 전류는 자유 공간인데 전도 전류는 도체에 의해서 그 도체의 자유 전하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체가 있는데 여기 자유전자가 있겠죠. 여기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 자, 요거는 체외곽 전자죠. 체외곽 전자. 자, 뭐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물질의 체외곽 전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언제나 쉽게 뭐 막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다가 뭐 다른 뭐 전하를 만나면 반발하겠죠. 그래서 반발했다가 또 여기서 또 다른 전하를 만나면 반발했다가 또 반발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유전자들은 가다가 핵을 만나거나 뭐 자유전자를 만나면 막 이렇게 반사 충돌 뭐 이런 식이 생기는데 평균적으로 그래도 전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천천히지만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자, 미시적으로 보면 자, 요거는 미시적으로 본 거예요. 전화 하나하나가 이제 막 충돌과 뭐 이렇게 부딪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들이 아주 많다면 거시적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음전하는 뭐 이 필드 반대 방향으로 양전하는 이 필드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이것들의 평균적인 움직임이 컨덕션 커런트를 구성한다. 통계적인 충돌로
구성하는 거고요. 그걸 나타내는 값이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자, 반도체 뭐 물리전자 이런 걸 배우면 이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충돌돼서 도전율이 나오는지를 또 더 이제 깊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전자계학에서는 그냥 그거를 통계적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물질마다 도전율을 이제 계산해서 물질의 특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책의 전자계학 책의 뒷부분을 보면 다 이렇게 물질마다 그 도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식으로 쓰면, 자, 전류 밀도, 컨덕션 커런트 덴시티, 컨덕션 커런트 덴시티, 컨덕션 커런트 덴시티, 전도 전류 밀도 벡터는 자, 시그마에 비례한다. 자, 시그마에 비례.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는 도체의 조준율이 크면 전류 밀도가 높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필드가 강하면 이게 막 충돌을 할지라도 어쨌든 한쪽 방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이거에 비례하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J는 시그마 E. 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그마라는 거를 J 값을 구하고 그때 이 필드를 구해서 그 비례 상수를 만든 거죠. 물질마다 봤더니 이게 통계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값, 특징적인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J 이퀄 시그마 E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오메 법칙으로 연결이 됩니다. 회로이론에서 오메 법칙이나 전도전류에서 J 이퀄 시그마 E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체 중에 시그마가 무한대인 거. 자, 시그마가 무한대. 자, 실제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데 시그마가 아주 크면 거의 완전 도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적인 퍼펙트 컨덕터, 완전 도체를 정의합니다. 자, 시그마가 무한대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경우에 도체가 있는데 정전기장, 자, 요거는 E는 external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첨자에 E자를 붙이면 external입니다. 자, 외부 전기장, 자, 외부 정전기장, 외부 정전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도체를 딱 놨어요. 놓으면 도체 퍼펙트 컨덕터니까 여기에 양전하랑 음전하는 아주 순간적으로 필드 방향에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음전하는 왼쪽 벽에 붙을 거고요. 왼쪽 편에. 그리고 모든 양전하는 오른쪽에 붙을 겁니다. 정정적에 놓여진 순간. 근데 이게 퍼펙트 컨덕터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시그마가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로우 V가 0이 된다. 도체 내부에 로우 V는 0이 된다. 전하는 오로지 표면에만 존재한다.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로우 V가 0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로우 V인데 로우 V가 0이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는 정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0이다가 정의가 됩니다. 자, 도체 내부에는 외부 전기장을 가하면 표면 전하 밀도가 외부로 딱 그 표면으로 가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정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체는 등전이면입니다. 자, 따로 전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전압은 다 똑같은 전압을 갖습니다. 도체를 찍으면 다 전압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도체는 등전이면 내부에서는 노브가 0이고 전기장도 0이다. 그래서 도체는 등전임이 된다. 여기가 이 값이 있으면 뭔가 전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도체 내부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의 양쪽 끝에 전이처 V를 연결한다고 봅시다. 자, V. 자,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외부 전기장 내에 도체를 놓은 경우에요. 자, 근데 이때는 양쪽 끝에 전이처 V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죠.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외부 전기장 내에 도체가 그냥 놓여진 경우랑 다른 거죠. 그때는 외부 전기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도체 내부에 전이가 없어졌는데, 자, 여기에 계속 뭐가 되죠? 전하가 공급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전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 특히 저항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 도체 표면을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크기, 여기도 DC로 일정하게 넣는다고 가정하면 전기장의 크기는 균일합니다. 자, 균일합니다. 그러면 E는 V를 요 길이 L로 나눈 거랑 같겠죠. 자, 원래는 이게 V는 E와 L의 선적분인데 도체의 크기가 일정하다.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로 일정. 자,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로 똑같다 라고 하면 E는 L분의 V로 정의가 된다. 자, 도체 단면이 균일하면 자, 또 J는 S분의 I로 정의가 된다. 자, E는 L분의 V, J는 S분의 I. 자, 그러면 J는 S분의 I니까 J는 또 시그마 E라고 우리가 도체 내에서 전도 도전율하고 E의 관계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 S분의 I는 시그마 E. 자, 근데 E는 L분의 V니까 시그마 L분의 V. 자, 시그마 L분의 V가 된다. 자, 그러면 저항 R은 I분의 V니까 요 I를 넘기고 시그마 1로 가고 L을 1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S분의 L이 되겠죠. 자, 저항 R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은 자, L에 비례하고 자, L이 길수록 저항이 커진 거고요. 그리고 S의 반비례 그리고 시그마의 반비례한다. 자, 도전율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하니까 그렇게 표현된다. 자, 그러면 시그마분의 1을 요거를 레지스티비티라고 따로 정의합니다. 로우라고 쓰기도 하고 로우 C라고 쓰기도 합니다. 도체라는 뜻으로. 자, 도체의 저항. 자, 그래서 저항은 저항률 혹은 비저항 로우 C분의 S분의 L로 정의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항이 직렬로 하면 커지고 병렬로 하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도체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왜? L이 2배가 되니까 저항이 2배가 되는 거고요.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L은 동일한데 S가 2배가 되는 거죠. S가 2배가 되니까 병렬일 때는 반으로 작아지고 그게 다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은 또 회로에 도는 시간에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일반화하면 균일하지 않는 단면적인 경우 자, 식을 쓰면 R은 I분의 V고 V는 E의 DL 이 필드를 선적분한 값 그리고 J의 DS 자, J 벡터를 면적분한 값 그게 I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J는 시그마 E니까 요거를 시그마 E로 바꿔서 표현하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전력으로 가봅시다. 전력.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까지 전자계학 관점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전력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력. 자, 전력은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자, 에너지는 우리가 일이라고도 하고, 자, 에너지는 워크가 되고요. 단위는 줄이죠, 줄. 자, 이거를 시간에 따라 나눠준 거, 그게 전력인 거죠. 그게 전력인 거죠. 단위는 와트. W를 씁니다. 여기 에너지나 일을 나타내는 이 W는 워크의 약자고요. 그리고 단위로 쓰는 W는 와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단위 와트. 전력에 대한 와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DW. 자, 이때 이는 단위 미소 1이겠죠. 미소 1, 미소 에너지 혹은 미소 1. DW는 단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힘을 길이에 대해서 면적분한 거고요.
그리고 Q이니까 힘은 Q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전력 P는 이 dW를 d2로 나눠준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의 D를 d2로 나눠준 거죠. 근데 거리를 시간 나눠주면 속도가 되겠죠. 속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V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줄의 법칙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줄의 법칙. 자, 우리가 DQ라는 전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최적 전화 밀도 로우V가 있고 최적은 DV다. 근데 이게 속도 V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면, 자, 이제 DP를 쓰는 겁니다. DP는 자, DQE, 그쵸? DQE, 여기 DQE에다가 V를 곱한 거죠. 자, V를 곱한 거. 자, 근데 DQ는 로우 V의 DV니까 로우 V, 여기가 DZ, DY, DX라고 그러면 최적은 DX, DY, DZ이죠. 그리고 이 필드 써주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잘 보면 이 필드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로우 V는 뒤로 넘기고, 그리고 V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 전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근데 로우 V, V는 J니까 E.J, 이 필드랑 J를 내적한 값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소 최적을 곱해준 값이다. 그럼 P는 E.J를 하고 DV를 하고 이거를 최적에 대해서 최적 적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서는 공간 개념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P는 VI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면적이 균일하다면, 그런 도체, 아까 뭐 전선 같은 그런 도체라면, 자, 이걸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E와 J를 S와 L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E의 DL, J의 DS. 자, 그러면 이게 I가 되고 이게 V가 되니까 P는 VI 라는 회로 이론에서 배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회로 이론에서의 전력은 전자기학의 전력하고 같은 개념인데, 전자기학에서는 다양한 그런 뭐 균일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인 경우에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P는 VY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회로 이론은 전자계약을 추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회로 이론에서의 오음의 법칙이고요. 전자계약에서 줄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5.1번 문제는 전류 밀도 벡터 J가 주어졌어요. 자, 그건 R의 3승에 반비례하고 AR 성분과 A 스타 성분을 갖는다. 자, 다음 단면을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자, 근데 단면이 반경 20cm인 반구각이, 자, 반구각이니까 반구라는 거죠. 반구.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 반구죠. 반구. 자, 반경 20이니까 미터로 바꾸면 0.2가 되고요. 0.2. 자, 그리고 이때 미소 면적 벡터. 여기서 요거는 R 디셋하고 이쪽은 R 사인 스타니까 어떻게 되죠? R의 제곱 사인 스타 디세타 D 파이. 방향은 AR. 요게 DS 벡터죠. 우리가 좌표계 2장에서 많이 했던 거, 구좌표계에서의 그 미소 면적 벡터 정의하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넣는 거죠. 자, 여기다가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에 AR을 넣어주고 내적을 하는데 J를 하니까 얘는 할 필요 없는 거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자, 면적분이니까 세타는 반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여기까지. 그리고 파이는 0에서 한 바퀴 도는 360도 2파이까지 하고 J를 써주는 거죠. R의 3승분의 1 2 코사인 세타 AR만 왜? A 세타 성분은 내적하면 사라지니까. 그리고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8 이렇게 식만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식을 써주면 이때 R의 제곱과 R의 3승이니까 R분의 R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파이는 그냥 D파이만 있으니까 적분하면 2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남은 건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AR 내적 AR 벡터는 1이 나오니까 벡터 성분은 사라집니다. 자, 요것만 풀면 되죠.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계산하면 i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 전류를 구하는 문제는 i는 JDS라는 이 식을 아느냐, 그리고 미소 면적 벡터를 구자 표기에서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식을 세우고 그거를 풀 수 있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했던 문제들이죠. 그거 유사합니다. 자, 5.3절 5.3번 문제입니다. 자, 직경. 우리가 직경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름이니까 반경으로 나눠줘야 돼요. 반경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반경은 0.5mm. 자, 그림에 전선이 있는데 전기장은 10mV/m. 전기장이면 10mV/m. 자유전자 수는 10의 29승계. 1m, 1m 요 최적 안에 10의 29승계의 자유전자가 있어요. 도전율은 5 곱하기 10의 7승으로 되어 있다. 모퍼미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자유전화에 의한 전화밀도 로우 V를 구하시오. 로우 V를 구하시오. 자, 로우 V는 전화의 수와 그 다음에 자유전자의 전하량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승 요게 하나의 자유전자의 전하량이고요. 요게 1m 미터 3승분의 요 큐빅 1m 큐빅에 10의 29승계가 있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쿨릉 퍼 미터의 3승이 될 거고요.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0승, 10의 29, 10의 19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전자가 1m 3승에 몇 개가 있고 그 하나의 전하량이 얼마니까 곱하기만 하면 바로 전하밀도가 나오는 거죠. 쿨릉 퍼 미터의 3승이 단위니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B. 전류밀도 J는 어떻게 되느냐? 자, J에 대한 식을 쓰면 되겠죠. J는 뭐죠? 도체에서는 시그마 E. 자, 시그마는 5 곱하기 10의 7승. 그리고 E는 미리볼트인데 10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볼트 퍼 미터로 해줘서 계산하면 자, 500kA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J를 구했으니까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전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승 J에다가 파이 R은 뭐죠? 0.5mm니까 0.0005의 제곱 해서 구하면 매드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류밀도 전류. 자, 다음에 전자속도 U를 구하시오. U. 자, 우리가 대비전류 배울 때 J는 로우 VU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U는 J를 로우 V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J는 5 곱하기 10의 5승이죠. 500kg니까 키로가 10의 3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5승. 자, 로우 V는 아까 구했죠. 이걸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방향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를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5.3번 문제는 그냥
요 값들의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그냥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5.4번. 이번에 전도율이 주어졌고 길이가 L이 4예요. 근데 가운데 둥근 구멍이 있어요. 이런 저항에서의 저항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저항, 벽돌 저항이라고 해서 이런 저항을 팝니다. 가운데 구멍 있는 저항, 실제 작은 저항값 만들 때 많이 쓰는 저항이에요. 자, 전력전자 같은 데서도 쓰이고요. 자, 길이가 4m, 그리고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가 3cm, 30cm고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실제는 이 단면이 여기만 있는 거죠. 단면 S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아느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항 R은 도전율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니까 L은 4를 넣어주면 되고 단면적은 요 정사각형에서 가운데 동그라미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D제곱 빼기 마이너스 파이 R제곱. 자, 그래서 R제곱을 해주면 된다. 자, 이걸 계산해서 쭉 해주게 되면 이렇게 아주 작은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을 아느냐 라는 문제가 5.4절 문제가 되겠습니다.